안녕하세요. 계룡보살입니다. 이번 흐름은 불과 물과 쇠의 기운이 서로 밀고 당기며 감정과 이성이 팽팽히 맞서는 구도라서 작은 자극에도 파도가 커지기 쉽습니다. 이런 때의 재회수는 기운의 과잉이나 결핍을 더 크게 흔들어 계획과 선택에 불필요한 소음을 만들기 쉽습니다. 따라서 피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하고 혹시라도 마주쳤을 때 손해를 줄이는 태도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숫자 자체가 선악을 품는 것은 아니나 흐름과 맞지 않을 때는 걸림돌이 되기 쉽습니다. 좋은 길을 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갈 돌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 돌뿌리가 바로 재회수입니다. 물의 결이 강한 재회수는 마음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큽니다. 감정이 고여 흐르지 못하면 우유부단이 길어지고 기회가 눈앞에서 흩어지기 쉽습니다. 물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이 수는 메마름을 바로 적셔주지 못하고 불안의 파동만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길을 곱게 유지하려면 생각을 짧게 정리하고 작은 실천을 곧바로 붙이는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물의 과도한 파도는 가급적 피하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불의 결이 강한 재회수는 자의식과 속도를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말이 앞서고 표정이 뜨거워지면 설득은 힘을 얻는 듯 보이나 곧 반발을 부릅니다. 불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이 수는 과한 보상처럼 작용해 무리한 과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빛은 온기로 쓰일 때 복이 되지만 화염으로 번지면 관계와 체력을 태웁니다. 오늘의 불길은 작은 성냥불만으로도 커지기 쉬우니 멀리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쇠의 결이 강한 재회수는 판단의 날을 과하게 세웁니다. 논리는 또렷해지지만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계산의 잣대가 관계를 자르기 쉽습니다. 쇠가 부족한 사람에게도 이 수는 갑작스러운 냉정으로 주변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준은 필요하지만 차가움은 길을 막습니다. 오늘의 쇠결은 단단함을 넘어 딱딱함으로 흐르기 쉬우니 한 발 물러서 피하는 편이 옳습니다. 나무의 결이 거칠게 올라오는 재회수는 미성숙한 시작을 부릅니다. 생각이 가지처럼 사방으로 뻗지만 줄기가 약해 쉽게 꺾입니다. 나무가 부족한 사람에게도 이 수는 시작만 늘리고 마무리를 지우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확장은 때를 만나야 하고 새싹은 뿌리를 먼저 내려야 합니다. 오늘의 나무결은 바람을 많이 받으니 조용히 지나치는 편이 좋습니다. 흙의 결이 과중한 재회수는 느림과 완고함을 키웁니다. 신중함은 미덕이지만 멈춤은 기회를 놓칩니다. 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이 수는 단단함을 주기보다 발목을 잡는 무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심은 지키되 움직임을 잃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흙결은 고여 굳기 쉬우니 발을 빼는 선택이 지혜입니다. 재회수를 만났을 때의 공통 원칙을 드립니다. 첫째는 말보다 숨입니다. 한 번의 깊은 호흡으로 속도를 낮추면 과잉의 파동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둘째는 한 문장 결론입니다. 마음속 문장을 하나로 모으면 흔들리는 선택이 자리를 찾습니다. 셋째는 작은 행동입니다. 손안의 일 한 가지를 끝내면 기운이 밖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오행의 과잉과 결핍에도 통하는 기본 처방입니다. 숫자를 고르는 법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재회수와 비슷한 결의 수를 겹치지 않습니다. 물의 재회수와 물의 보강수를 함께 쓰지 않습니다. 불의 재회수와 불의 보조수를 함께 쓰지 않습니다. 쇠의 재회수와 쇠의 판단수를 중첩하지 않습니다. 흐름을 바꾸려면 반대편의 부드러운 결과 흙의 안정으로 축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의 조합은 음과 양처럼 서로를 완성해야 합니다. 같은 색을 덧칠하면 번짐만 커집니다. 재회수의 목적은 두려움을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길을 내기 위해 피해야 할 구간을 표시하는 일입니다. 재회수는 함정이 아니라 경고등입니다. 경고등을 보았을 때 차를 멈춰 점검하면 길은 다시 열립니다. 숫자를 피하고 숨을 고르면 흐름은 곧 고르게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을 전합니다. 좋은 수는 기회를 넓히고 나쁜 수는 손실을 줄이는 데 쓰입니다. 둘 중 무엇을 택하든 중심은 흙이고 조율은 물이며 추진은 불이고 기준은 쇠이며 성장은 나무입니다. 이 다섯 결을 균형 있게 떠올리면 숫자의 표정이 보입니다. 오늘은 재회수의 표정을 알아보는 날입니다. 알아본 뒤에는 조용히 비켜가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손해를 막고 복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1번입니다.
물의 기운이 짙게 깔린 숫자이니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물이 과다한 사람에게는 우울과 망설임이 증폭되어 행동이 막히기 쉽습니다. 물이 부족한 사람도 이 숫자를 만나면 불안이 커지고 판단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흙으로 중심을 세우고 작은 일 하나를 끝내며 흐름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의 기운을 가볍게 붙여 짧은 실천을 시작하면 과도한 내면 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불의 자극은 일시적 도움이 되지만 과하면 감정이 들끓으니 속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이날은 약속을 늘리지 말고 핵심만 남기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다른 숫자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입니다. 물의 기운이 고요해 보이지만 속을 무겁게 만들기 쉬운 숫자입니다. 물이 과다한 사람에게는 걱정과 우유부단이 길어져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물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감정의 메마름이 드러나 소통이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흙의 기운으로 기준을 세우고 나무의 기운으로 한 걸음 실천을 붙여 기세를 바깥으로 돌려야 합니다. 불의 힘은 과열을 부르기 쉬우니 짧게 쓰고 곧바로 시키는 호흡이 필요합니다. 소통에서는 길게 설명하지 말고 한 문장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숫자는 리듬을 깨고 심리를 무겁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니 피하는 선택이 좋습니다. 14번입니다. 불의 기운이 거칠게 솟구치는 숫자이니 피해야 합니다. 불이 과다한 사람에게는 자의식과 분노가 커져 말 실수와 다툼이 잦아집니다. 불이 부족한 사람도 이 숫자를 만나면 갑작스러운 과열로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물의 기운으로 온도를 낮추고 흙으로 방향을 묶어두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나무의 기운을 쓰더라도 논리와 서사를 정리하는 선에서 그쳐야 합니다. 말은 짧고 표정은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협의나 노출은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온화한 숫자로 대체하시길 바랍니다. 16번입니다. 쇠의 기운이 과도하게 응집되는 숫자이니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쇠가 과다한 사람은 고립과 과분석에 빠져 흐름이 끊기기 쉽습니다. 쇠가 부족한 사람도 이 숫자를 만나면 갑작스러운 냉정함으로 관계가 경직될 수 있습니다. 불의 기운으로 온기를 더하고 물의 기운으로 감정을 윤활해도 근본적인 각은 남습니다. 흙의 기운으로 기준을 정리하되 결정을 미루는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표현은 완곡하게, 절차는 간단하게 가져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능하면 유연한 숫자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17번입니다. 불의 기운이 정점으로 솟아오르는 숫자라서 피해야 합니다. 불이 과다한 사람은 충동과 과열로 갈등을 키우기 쉽습니다. 불이 부족한 사람도 이 숫자를 만나면 무리한 추진으로 체력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물의 기운으로 진정하고 흙으로 순서를 정리해도 잔열이 남기 쉽습니다. 나무의 기운은 아이디어를 키우지만 속도만 더 올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외 노출과 감정적인 발언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의 승부는 미루고 다른 숫자로 흐름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19번입니다. 물의 기운이 무겁게 내려앉는 숫자이니 피하는 선택이 좋습니다. 물이 과다한 사람은 우울과 무력감이 깊어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물이 부족한 사람도 이 숫자를 만나면 감정의 공백이 커져 관계가 메마를 수 있습니다. 흙으로 기준을 세우고 나무로 작은 실천을 붙여도 회복 속도가 더딜 수 있습니다. 불의 기운으로 순간 추진을 주면 반동이 크니 과한 자극은 삼가야 합니다. 일정은 최소화하고 정리와 휴식에 집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가벼운 물길이 아닌 다른 숫자로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21번입니다. 나무의 기운이 미성숙하게 번지는 숫자라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무가 과다한 사람은 고집과 조급함으로 판단이 흔들립니다. 나무가 부족한 사람도 이 숫자를 만나면 시작만 많고 마무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쇠의 기운으로 기준을 세우고 흙으로 속도를 낮춰도 가지가 옆길로 뻗기 쉽습니다. 물의 기운은 감정 조율에 도움이 되지만 우유부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제안이나 확장을 멈추고 기존 것을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른 안정적인 숫자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23번입니다. 불의 기운이 화려하지만 과한 자기 표현을 부르는 숫자이니 피하십시오. 불이 과다한 사람은 말의 온도가 높아져 관계의 균형을 잃습니다. 불이 부족한 사람도 이 숫자를 만나면
과잉 보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의 기운으로 식히고 흙으로 구조를 세워도 반짝과열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나무의 기운은 서사를 더하지만 장황함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주목과 화제성을 노리는 행동은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한 숫자로 대체하여 안정의 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31번입니다. 불의 기운이 거세게 치고 올라 주목은 얻지만 마찰도 키우는 숫자이니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불이 과다한 사람은 감정의 파도가 커지고 후회할 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불이 부족한 사람도 이 숫자를 만나면 무리한 과속으로 반동을 맞기 쉽습니다. 물로 식히고 흙으로 순서를 묶어도 자녀 열기가 남아 집중을 해칩니다. 오늘은 빠른 승부나 공개 발표를 줄이고 조용한 정리에 힘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안정수로 교체하면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33번입니다. 불의 기운이 겹겹이 포개져 감정 표현이 과장되기 쉬운 숫자이니 피해야 합니다. 불이 과다한 사람은 다툼과 피로가 커지고 불이 부족한 사람도 이 숫자를 만나면 과장된 자기 확신으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물의 기운으로 식히고 흙으로 구조를 세워도 과열의 불씨가 남습니다. 나무의 기운을 쓰면 확장은 되지만 갈등의 표면적도 넓어집니다. 중요한 대화나 협상은 다른 날로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드럽고 단단한 숫자로 바꾸어 균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피해야 할 운이 나쁜 수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계룡보살이었습니다. 조심하시고 평온한 길 이어가시기 바랍니다.